주로 21권 세조 6년 8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사관은에서 아래기를 전일의 김여의 일을 가지고 개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하건대 유기는 친인이 반역을 범한 자인데 김여는 그 손녀 사위입니다. 사관은 중임을 신중히 하여 하니 재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유기의 죄가 손녀 사위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였다. 세조시로 21권 세조 6년 8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운성부원군 박정우에게 잔치를 베풀고 주악을 내려주었으며 내종친과 정난공신과 조아익공신 등으로 하여금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21권 세조 6년 8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우부승지 유자하는 어미 병 때문에 남원부에 가니 음식물을 공급하여 주고 병이 나은 뒤에 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어라 하였다. 세조시로 21권 세조 6년 8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는 임금이 병조에 전지하기를 강가에 수침한 우려가 있는 인가와 기울어져 무너질 염려가 있는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라. 또 도승과 수부에게 명하여 만약 표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모름지기 즉시 건져내어 살리게 하라 하였다. 도승은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국분 벼슬이다. 경기에 두었는데 처음에는 7사람이었으나 뒤에 5으로 줄이었다. 수부는 조운선을 부리며 조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조졸이라고 한다. 세조시로 21권 세조 6년 8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추세색에서 건의하여 공천으로서 사천에게 장가든 자는 본주의 문군을 상고하여 천적이 없는 경우에는 속공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반박하여 말하기를 사가의 노비로서 천적이 없는 자가 잠은 많은데 한때의 천적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여 갑자기 속공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우선 본주에게 물어보고 그 주인을 판별하소서 하므로 전지하기를 지금 마땅히 기한을 정하여 바치도록 독촉하고 그래도 기한을 넘기고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속공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군자감을 송현, 용산관과 본감에 나누어 설치하여 세 곳이나 되는데 출납할 때 관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그 두 곳은 감수하는 관원이 없고 다만 고직이 많이 있게 되므로 도둑을 당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참컨대 지금부터 풍조창, 광흥창의 예에 의하여 본감은 판관 1인, 직장 1인, 송현은 부정 1인, 직장 1인, 녹사 1인, 용산관은 정 1인, 주부 1인, 녹사 1인이 나누어 맡아 출납을 감수하게 하고 판사가 항상 본감에 출근하여 세 곳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또 용산강의 군자감 창고 안에 풍조창의 쌀콩을 서로 사이에 섞어두는데 본창의 관원이 적어서 군자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관사의 전곡을 반드시 조심하여 지키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군자감으로 하여금 점하여 받아 회계에 기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감수는 전국의 출납을 감독하여 지키는 것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승공주가 졸하니 쌀콩 아우로 70석과 포 50필 종이 100건을 부의하였다. 공주는 태종을 딸로서 청평이 200강에게 하가하였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양부원군 조준의 천첩의 외손인 안유, 안해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의 조모는 태종 때 길이 양인이 되도록 허락받았고 신등이 또한 지금 원종공신이 되었으니 비리건대 과거에 나아가게 해주소서 하니 명하 이를 허락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은사 김예몽이 칙서를 가지고 명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칙서에 이르기를 전자의 왕이 주달하기를 아비그가 아비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팔참의 산길에 숨어서 조공하는 인마를 기다리다가 가로막고 창탈하려고 하니
자유체의 한계를 개통하여 왕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특별히 요동 진수와 총병 등의 관리에게 내려서 그 갑을 의논하여 마감하였더니 이에 회주하기를 자유체 지방은 산이 험하고 나무가 빽빽하며 사는 사람들도 매우 드무니 왕래하기가 합당치 않습니다. 그 동팔창 지방은 길이 평탄하고 다니는 데 익숙하고 겸하여 모련이 등지와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왕래하는데 방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산관 밖을 보면 내봉이 그 중간 정도가 가는 것이니 마땅히 성보 한 조를 쌓아서 군관을 보내어 지키게 하다가 왕래하는 사신을 호송하게 하소서였다. 이미 요동도사의 명령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이를 쌓도록 하였으니 왕의 사신이 왕래하면 방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더구나 아비그는 대개 복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말을 발설하여서 혼란시키고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그의 소혈에서 거리가 멀어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갑자기 그 말을 믿고 도로를 바꾼다면 이것은 스스로 겁약함을 보여서 오히려 저 무리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겠는가. 왕은 옛 법규를 그대로 따르고 혹시라도 지나치게 심하거나 염려하여 사체에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 하고 또 칙서에 이르기를 지금 왕의 주본을 보니 청하기를 나라가 해외에서 문학이 정하지 못하고 겸하여 이 문 한음을 밝게 통할 수 없으니 역대의 구례를 참조하여 자제를 들을 보내어서 입학시키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자세히 살피건대 또한 전대의 제도에 혹은 팔제자에게 명하여 가서 가르치게 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혹은 자제를 보내와서 입학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왕빈 등이 과거에 법회 신라에서 보내어 돌아온 것이나 한방의 무리들이 그 고려의 사신으로 갔다가 잠시 머무른 것 같은 유인데 대개 당시는 그곳의 문학이 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중국에서 문학을 좋아하는 군주가 미덕을 취하였을 따름이었다. 우리 왕조에서는 조종 이래로 이러한 제도는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왕의 나라에서 시서와 예의가 가르침에 전섭한 소양이 있어서 표정과 장주와 저 행위하는 이문에 모두 예식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가. 비록 한음에 능히 다 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사들이 저녁에 일찍이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또 어찌 반드시 자제들이 와서 공부한 다음에야 잘못됨이 없어지게 되겠는가. 짐은 조종의 뜻 제도를 따라서 헛된 미덕을 쓸데없이 답습하고자 하니 왕도 또한 마땅히 옛 법규를 각별하게 지켜 나라 안의 자제들을 권리하여 경적에 뜻을 독실히 하게 하면 그들 가운데 스승이 있을 것이다. 인제가 그 그릇이 이루어지기 어려울까 걱정하지 말고 사대에 그 막히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로써 왕에게 유시하니 짐의 이러한 뜻을 몸받아 소홀히 하지 말라 하고 또 성지에 이르기를 해청은 몸이 크고 작거나 수가 많고 적은 것에 구애하지 말고 즉시 바쳐 오도록 하라. 황응은 큰 것을 찾아서 바쳐 오도록 하고 백응은 몸체가 크고 작은 것에 구애하지 말고 문호는 다만 모든 사신들이 올 때에 혹은 400~500마리씩 혹은 700~800마리씩 바쳐 오도록 하라. 원하는 것도 많다 이놈들아. 동팔참은 압록강과 산해관 사이에 있던 8군데의 팔참인데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왕래하던 교통로이다. 이 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문서에 쓰던 특수한 문체이다. 팔제자는 팔계, 팔원을 말한다. 고양시의 제주가 있는 8아들을 팔계라 하는데 순임금이 등용하여 후토를 맡아보게 하고 고신의 제주 있는 아들을 팔원이라 하는데 순임금이 오교를 사방의 여러 나라에 베풀게 하였다. 왕비는 송나라 고사 사람인데 어려서 조부를 따라 신라에 와서 자라 18세에 빈궁으로 태학에 들어가 순하 3년 992년에 진사에 겁제하여 하부 전운사 태상 소경의 벼슬을 지냈다. 한방은 금나라 사람인데 고려 인종 6년 1128년에 사고득과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김부 이와 같이 시문을 창화하였다. 전역은 말을 전하여 통역하는 것을 말한다. 가져가는 것만 하고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줘.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예문본교 정난종 성균박사 정자청 교서랑 조서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본월 25일
때 예조의 이첩 가운데 부사직 안유, 부사적 안해 등에게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문무 양과를 설치하여서 많은 선비들을 뽑았지만 무릇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이 만약 선세에 허물이 있거나 만약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였거나 만약 파괴가 서을에 관계되거나 하면 그 가게가 비록 훈공의 대관이라 할지라도 그 제주가 비록 준수하여 남보다 탁월하게 뛰어날지라도 모두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거의 선임을 중하게 여기고 적처벌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제문, 잡과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더라도 오히려 이 예의에 의하여서 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없게 하는데 한면 이 문무 양과는 조정에서 선임을 중하게 여기는 데이겠습니까? 거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법에는 그 허물을 더욱 마땅히 상고하고 그 적수를 변별하고 내외 파괴가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락합니다. 안유 안해는 그 아비 안선규가 평양부원군 조준의 첩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이니 곧 온 나라를 통하여 모두 알 수 있는 첩의 손자이므로 거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성상의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장차 서울의 무리들로 하여금 이 예에 의거하여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투어 성충을 번독하게 한다면 전하께서 어찌 오로지 금일에만 허통하시고 후래의 사람들에게 막아서 금하겠습니까? 한번 그 단서를 내려놓으시면 그 만류의 패단은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국가에 과거의 법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적첩의 분별이 물론하여지기 시작할까 거기에 두렵습니다. 뭔가 있다지서.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이 여정을 굽어 살피시어 내리신 명령을 결단하여 거두심으로써 과거를 신중히 하시고 적서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 본래 기천이 없었다. 태종께서 이미 허통하셨고 지금 또 공신이 되어 길이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방해될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본계에만 구애하겠는가? 만약 반드시 본계에만 구애한다면 지금 반역하여 종이 된 자도 또한 본계를 출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심히 사리에 불통한 말이므로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사로움이 없이 대의를 밝힐 뿐이다 하였다. 허통은 서로의 자손이 벼슬길에 통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장룡대는 다만 경중의 양계에서 시취할 뿐이므로 하삼도에서는 호용한 사람들을 많이 버리고 쓰지 않습니다. 청컨대 양계의 예에 의하여 사람을 보내어 시취하고 계문한 뒤에 부스를 나누어 구전하되 그 본관은 공부 외에 자벽을 경감하고 또 번상하여 시위하는 것을 면제하소서. 봄, 가을에 주진에서 습진한 것이 5년이 찬자는 상림은 산관 구품에 제수하고 5년마다 일작업을 더하여 오품 상관직에서 거관하게 하소서. 파적위도 또한 경중의 취재하는 예에 의가에 시취하고 계문한 뒤에 부스를 나누어 시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장룡대는 각 군영의 기패관, 교련관 중에서 목전, 주, 역, 유협전, 강서 5가지를 취재하여 3가지 합격하가 장교로서 조직한 군대이다. 5위의 하나인 충무위에 속해 5달만큼씩 교체하였다. 파적위는 5위의 하나인 충좌위에 딸린 군대인데 군사 가운데 목전, 편전, 주, 역의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합격한 사람으로 조직한 특별 군대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보득 홍은과 김석재에게 명하여 성제 공수도를 고정하게 하니 홍은이 대답하기를 지금 공수도의 제도를 보니 병세에 실린 것과 같지 않은데 또 병세에 없는 제작도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림을 펴서 보고 말하기를 모두 지금에는 시행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번 별씨는 4서 중 2서와 3경 중 1경만을 시험할 것을 아뢰다. 건번 별씨의 외방의 유생들과 수령, 교도 등이 운집하여 만약 식년에 의하여 강경한다면 9월 초 1일에 개장하여 반드시 27일 전시 때까지 시험을 끝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순행이 또 임박하고 일기도 또한 짧아졌으니 청컨대 4서 중에 자원하는 2서와 3경 중에서 찌를 뽑은 1경을 강경하여 시험하게 하소서. 평안도에 순행할 때 별씨도 또한 이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별씨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혹은 병년마다 하던 문무의 과거이다. 식년은 과거를 보이기로 정한 해이다. 태세가 자, 오, 묘, 유가 되는 해이다. 개장은 과거장의 문을 열고 과거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시는 임금이 친히 보이는 과거 시험이다.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서 여기에 장원과 갑을 병과로 나누어 33인을 쉬치하였다. 일귀는 낮의 시각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고 피고 여문이 말 한 피를 바치니 춘선당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각각 호피 한 장, 유지석 2장, 채문석 2장을 내려주었다. 명하여 빈청에서 그들을 공개하게 하고 할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내종친과 입직한 위장 겸 사복장, 내금이 장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교서랑 신봉륜, 교감 허선, 김양완, 정자 양순다를 파직하고 별자 이수산, 문소조 등의 작업을 강등하였으니 역대 군감을 교정하는 데 착오하였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3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내종친과 입직한 위장 사복관 등을 불러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8월 3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전 병조참이 권환을 기복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공기감에서 새로 제조한 군기를 바치니 교태전에 나아가서 도승기 이극감을 불러 이를 살펴보게 하고 감조관에게 작을 한 계급씩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체차사 신숙주가 치게 하기를 신이 회령에 도착하여 들으니 마감이 벌린에 있으면서 우리의 피로된 인구들을 찾아서 오동으로 데리고 돌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적의 무리들이 명령을 따르거나 어기는 것이 하나같이 아니하여서 아직도 국경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김파아대로 하여금 가서 마감을 보고 왕명을 받으러 위로하려 왔으나 미처 만나보지 못한 뜻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곧 들으니 마감이 우리 인구 17명과 적 100여 명을 데리고 벌린에 떠나갔다고 합니다. 적의 추장 가운데 온자가 90여인이었는데 모조리 잡아서 목 빼고 정하신 계획을 공경히 받들어 제군의 부서를 나누어 남쪽으로 상동량에서 북쪽으로 상가하까지 본월 27일에 길을 나누어 아울러 진군하여 바로 적의 굴혀를 공격합니다. 하니 도승지 이극감이 이 글을 가지고 지름길로 교태전 후문에 이르러 환관을 불러서 아뢰기를 신숙주가 이미 거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군의 부서를 나누는 글입니다. 했다. 임금이 불러서 보고 심히 기뻐하며 곧 이교연, 성임, 김종순, 유자한, 김국관과 구치관, 김작, 홍일동을 불러서 이를 보게 하고 이극감에게 이르기를 어제의 말이 오늘 어떠한가? 하고 명하여 큰 잔을 올리게 하였다. 하루 앞서 임금이 이극감과 더불어 북정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5일 동안 보고가 없으면 반드시 거사하지 않을 것이다. 5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내가 이를 처치할 것이다 하였었다. 또 구치관 등과 술잔을 들고서 즐거워하다가 또 구치관 등에게 이르기를 나라는 그 강함에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날로
나라를 100씩 넓혔다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신숫줄을 쓰는 것이 이것에 그치는 것뿐이 아니다. 지금은 다만 한 손가락만을 쓰고 9손가락은 아직도 온전하니 그 쓰는 것이 무궁할 것이다 하고 홍일동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장차 너를 보내 신숙주를 선의할 것이니 너는 이 뜻을 유시하는 것도 잊지 말라 하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시식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것감을 이조판서로 참판으로 삼아 북정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시키고자 한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것감이 도성지로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는데 지금 속기 교체시키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날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장의 시기에 장차 대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도성지도 또한 수고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자도 또한 마땅히 제때 미쳐야 할 것이다. 하니 이조에서 지형조사 김필과 판사섬시사 임원준을 동부 승지로 천거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필이 건자의 성사를 판결한 것이 부당하였고 그 기질이 아름답지 못한 자이다. 임원준은 재주가 덕을 능가하는 자이니 아직 몇 년을 기다려서 노승한 지경에 이르면 좋을 것이다 하고 명하여 보득 홍응을 동부 승지로 삼았다. 이나에 한나라 당나라의 득실과 우리나라 조정의 인물들을 논하고 좌우의 근신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예감이 어떠한가 하고 말하니 모두 말하기를 아이고 자뻑이야 성상의 예감이 지당합니다. 아이고 아부들 하고 하였다. 홍응에게 이르기를 동부 승지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조에서 천간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내가 본래 육적 중에서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너를 바타가 임명한 것이다 하고 심계를 중추 원사로 이것감을 이조 참판으로 윤자운을 호조 참판으로 이교윤을 형조 참판으로 의효첨을 공조 참판으로 윤사헌을 인순부윤으로 원효연을 원성군으로 성임을 도승지로 김종순을 좌승지로 함계희를 우승지로 유좌한을 좌부승지로 김국광을 우부승지로 홍응을 동부승지로 이갑충을 첨디중추원사로 삼았다. 육적은 육조의 관리 명단을 적은 문적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좌병위 원의민과 살마주 등지구와 일기주 원문과 대마주 종호웅환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통으로 바쳤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전시일이 임박하였으니 관시 한승씨의 거자를 화해하여 종장을 없애고 이수로 나누어 다만 중장만을 시험 치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고시의 하나이다. 대과 초시는 대개 한성부와 팔도에서 지역별로 시험을 보았으나 특별한 경우 성균관의 생원과 진사에게 급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한성시는 한성부에서 실시하던 문과와 생원 진사과의 초시이다. 초시는 한성시와 각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와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해마다 가을철에 실시했고 이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제2차 시험인 복시를 볼 자격을 주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어철로 신숙주에게 유시하기를 거사한 것을 심히 기뻐하는데 후일 면대할 적에 상세하게 말하겠다. 내가 생각하건대 심처의 올적합 등이 비록 저희들끼리 사이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경이 속히 제종 야인들에게 유시하기를 다만 죄 있는 자만을 공격하라. 너희들이 만약 도망하여 간 자들을 사로잡아 온다면 반드시 중한 상이 있을 것이다고 하라. 경의 뜻은 어떠한가 짐작하여 시행하라. 또 장간호 등 조정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아니한가 내가 조치할 것이 있거든. 경이 그것을 속히 통지하라 하였는데 밤에 주서 이수남을 보내어 곧남 황수신 구치관 이것감의 집에 가져가서 보이게 하고 곧 유시를 내려 보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도둑이 어주의 언기를 훔쳤으므로 명하에 도성문을 닫고 수색하게 하였다. 어주는 수라를 짓는 주방이다. 수라간을 말한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살고지들의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 중궁과 왕세자가 얼가를 수행하였다. 종친 제추에게 수를 내려주었는데 진무 이수리의 이근계 등이 유를 어기었으므로 명하여 의금부에 내렸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9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무를 시험 보이고 이어서 활 쏘기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시간들이 시식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9일 임호 두 번째 기사. 기로들에게 중구연을 모화관에서 내려주었는데 조화성기 김종순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중구연은 음력 9월 9일 나라에서 나이 많은 기로들에게 베풀던 잔치이다. 양로연이구나.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기로 제추인 전상옥은 긴말 전 대선 김광수 등이 사언하니 충순당에 나가서 인견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로 제추들이 어제 이미 술을 마셨으나 금일 나도 또한 경들과 더불어 번국하고자 한다 하고 명하여 각각 양전에 술을 바치게 하고 세자와 하승이 정현조로 하여금 기로들에게 술을 돌리게 하였다. 임금이 한서령 오정 유수가 김신민 김유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의 기력은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젊어지도록 하겠다 하니 대개 장차 다시 등용하려는 것이었다. 이어서 기로들에게 명하기를 아들이나 사위 중에서 1인을 자원에 따라 써용하겠다 하고 임금이 연전에 친히 지은 시와 군신들이 응답하여 지은 것을 내어놓고 입시한 문신들에게 화답하여 바치게 하니 검한승 부윤 이자가 시를 지어서 바쳤다. 임금이 이에 화답하기를 국운을 여러 대동을 무육하니 이적과 융적이 또 어찌 통하리요. 지금 기형회에 참여하니 태평한 음악이 언제 다 하려는가 하니 승기 성임 김종순 김국강 홍응 등도 모두 이에 화답하였다. 임금이 이자에게 녹비 한 장을 내려주었다. 범국은 9월달에 국화를 띄우고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기영회는 나이 많고 학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함기도도 제자사 신숙주가 군관 김교 황수정을 보내어 아뢰기를 신이 제장과 길을 나누어 공격하고 토벌하여 굴혈을 다 없애고 돌아왔는데 잡아 죽인 것이 430여 급이고 불태워 없앤 집이 900여 국으로 재산을 함께 없앴고 죽이거나 사로잡은 우마가 1,000여 마리입니다. 한 임금이 기뻐하여 김교에게 단일을 황수정에게 주일을 각 1령씩 주고 궁전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북방을 평정하였음을 종묘에 고하게 하고 군정전에 나가니 백관들이 전문을 올려 지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천위가 진동하자 여러 더러운 무리가 다 소멸되어 영마의 첩보가 급히 달려오니 여정이 모두 화려하고 조야해서 모두 기뻐하며 경사가 종묘에 이끌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거룩하고 신묘하시며 문을 갖추고 무를 갖추시어 거듭 빛나는 은혜로 천하를 무육하시고 오랫동안 이속을 인도하셨는데 조그마한 남은 흉도들이 성화를 막고 감히 헌단을 일으켜 무리를 불러 모으고 마침내 기회를 틈타서 함부로 날때니 구중의 신모를 세워서 우리의 용맹한 장조를 정비하고 만전의 성산을 내려주시어 저 짐승 같은 무리를 소탕하고 삼첩의 공을 아래게 하니 한 번 노하신 그 용기에 다 복종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외람되게 쓸모없는 자질로서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정을 갑질이나 더하며 오래도록 거북이와 같이 수하시기를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하니 어찰로 교지를 내리어 중에 사유하였다. 교지에 이르기를 천지의 돈은 생성하는 데만 한결같지 그러나 또 냉엄하게 죽이는 데도 때가 있다. 제왕의 덕은 인내하는 데 한결같지만 그러나 또 위험을 떨치는 거조가 있다.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 삭방에서 일어나 문득 동화를 차지하셨고 열성께서 그 뒤를 계승하시니 모든 야인을 무율하는 까닭은 여러 지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제종 야인들이 내조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불모의 땅에 사는 이속의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기를 겨를이 없었다. 뜻하지도 않게
낭발아하니 변장과 혼단을 일으켜 스스로 주륙당하였다. 그 중에 난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비그와 표당을 만들어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으므로 변장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장하고서 여러 번 군사를 움직일 시기를 청하였다. 나는 조정께서 먼 지방 사람들을 회수한 인정과 그들이 전대부터 기부하여 온 정성을 생각하여 여러 번 변장에게 계칙하여 다시 무유를 더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완악하고 흉포한 무리들이 하늘에 가득한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로 더욱 흉악하여져서 변방의 백성들이 해독을 받았다.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만노를 다스리니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는데 그것을 참아보고만 있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원신에게 거듭 명하여 가서 군사들을 감독하여 길을 나누어 나란히 진격하여 적의 굴혈을 불태워 없애게 하였다. 이에 이달 11일에 함길도 도우체차사 신숙주가 첩서를 치게 하였는데 제장이 개선하여 돌아왔고 적의 소혈이 모두 비었다니 이것은 실로 조정의 위험스러운 신령께서 도와주신 바이다. 변방의 진해가 길이 지식되고 모든 백성의 무리들로 하여금 태평의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게 하였으니 방가의 경사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미 비상한 즐거운 일이 있었으니 모름지기 비상한 특이한 언전이 있어야 하겠다. 천순 4년 9월 11일 새벽녘 이전에 모반 대역한 것,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하거나 고매한 것,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매한 것, 고의로 모의하여 살인한 것, 단순히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죄를 면제한다. 감히 유지전의 이를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 주겠다. 적을 제압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임금된 자의 용기이요 은혜를 미루어 경사를 보이는 것은 성인의 인정이다 하였다. 처음에 신숙주가 오진에 우리 백성들과 오랭캐가 섞여 살기 때문에 사기가 세워나가 적이 숨부리가 염려하여 무산 역산의 요로를 막아서 지키도록 하고 남쪽에서 오는 자는 반드시 신부를 조사하고 써야 그제서야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신숙주가 오진을 순찰하고서 고영에 돌아오니 남도 군사들이 이미 부령에 모였으므로 제군의 부서를 나누어 제장과 사졸들에게 명하여 고하기를 낭발아한의 부자가 오랫동안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나 성덕을 저버리고 모반하였으니 스스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올영합 등이 악한 자를 당류로 하여 난을 일으켜서 회령, 종성, 부령, 경성에 잇따라 침범하였으나 성상께서 오히려 그 무지한 것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였다.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대접하였다. 저들이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값싼 단천을 침범해서 전후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아 간 사람이 모두 수십인이었고 혹은 배를 가르고 살점을 도려내기도 하여 그 참혹함이 극에 달하였다. 지금 또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장차 입구하려고 업무하면서 오래 묵은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 신인과 함께 분개하는 바이다. 이것들을 수멸하지 않고서 어찌 나라를 위한다 하겠는가? 지금 나는 성상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제장의 부서를 짜고 길을 나누어 들어가 바로 적의 소효를 탐지할 것이니 오로지 제장과 사졸들은 각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라의 치욕을 씻도록 하라. 작은 공이라도 반드시 기록할 것이며 끝내 사대부들로 하여금 헛되이 봉인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이를 어기고 범하는 자가 있거든 군에는 상벌이 있으니 사대부도 견책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신숙주도 또한 법을 굽혀서 사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천신지기가 임하여 위에 계시니 각자 맹세하는 말을 밝게 듣고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길주목사 오익창이 보병기병 800명을 거느리고 8월 23일 경성을 출발해 오촌을 따라서 고개를 넘어 박가비라 상동량을 공격하고 들어갔던 길을 따라서 돌아왔다. 영북진철제사 강순이 기병 900명을 거느리고 27일에 부령을 출발해 고개를 넘어 들어가 허수라를 공격하고 강을 따라 내려가 중동량을 공격하고 이조 참판 과경성을 만나 과경성은 보병 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회령진 절제사 임덕정과 안변부사 우공은 보병 기병 1300명을 거느리고 옹성진 절제사 김처치는 보병 기병 600명을 거느리고 회령에 모여 양정의 지휘를 들었는데 양정은 세 장수를 거느리고 27일에 회령을 출발하여 보아하에 이르러 과경선으로 하여금 딴 길로 강을 따라 올라가 화동량을 공격하고 강순과 만나서 편도를 따라 돌아오게 하였으며 운두성에 이르러 임덕정 우공으로 하여금 먼저 강을 건너가서 하다리, 사지, 무악의 여포를 공격하고 하아안, 하주에 이르게 하였으며 양정 자신은 영병 600명을 거느리고 김처치를 데리고 강을 건너서 하다리를 따라 남라귀를 거쳐서 진군하여 임덕정을 성원하였으며 하상리에 이르러 김처지로 하여금 딴 길로 서쪽으로 올라가서 임덕정과 하아한, 하주를 협공하고 벌인의 강을 따라서 내려가게 하였으며 양정도 진군하여 모리안을 공격하고 임덕정 등과 만났다. 신숙주 자신은 보병 기병 4000명을 거느리고 27일에 종성을 출발하는데 그때 니마차, 올적합, 우두 등 5인과 남룰, 올적합, 가아타합 등 2인이 마침 조연하러 종성에 이르렀다가 모두 종군하여 스스로 충성을 다하였다. 신숙주가 강을 건너 수주를 따라 고개를 넘어서 먼저 강효문을 보내어 100기를 거느리고 하이란을 선봉하게 하고 따로 한승부 윤, 김사우 보내어 북청부사 조박림을 데리고 1000기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상가하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강원도관찰사 김계손이 경원절제사 김기손을 데리고 1000기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보리하를 공격하였으며 신석주도 홍윤성, 이극배, 정식, 허형손과 종성진 절제사 박형, 행호군, 박대생을 거느리고 2000기를 거느리고 아치랑기, 대천의 숲을 끼고 좌우에서 공격하여 이를 불태우고 급히 200리를 행군하여 아치랑기 상리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어 치중함으로 뒤에 있는 것이 거리가 멀므로 허형송 박대생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물러가서 치중을 호위하게 했다. 신숙주는 또한 소재한 곳에다가 영을 쳤는데 김계손이 이미 보이하를 공격하고 와서 만나다. 저기 밤을 틈타서 사면에서 공격하여 교란함으로 신숙주가 진을 굳게 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활을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방패를 가지고 영 밖으로 나가서 번갈아 쏘게 하니 저기 많이 화살이 맞고 그제서야 도주하였다. 29일에 박형, 김기손으로 하여금 정병 500기를 뽑아서 진군하여 모리안을 공격하고 양정 등과 만나 지름길로 회령에 돌아오게 하고 신숙주는 영으로 돌아왔다. 허영선이 주둔한 곳에 저기 길에서 요격함으로 이를 공격하여 패주시켰고 김사우도 전 1일에 이미 상가하를 공격하여 돌아와 허영선과 만나서 주둔하였다. 이날 저녁녘에 비가 오고 또 천둥이 치니 적들이 사면에서 공격하여 교란함으로 또 활을 잘 쏘는 자들로 하여금 영을 나가서 쏘게 하니 적들이 많이 화살이 맞고 그제서야 도주하였다. 30일에 신숙주의 전군사가 종성으로 돌아왔는데 적들은 혹은 요격하기도 하고 혹은 미격하기도 하였는데 김사우, 김계손, 강효문이 종일 비를 무릅쓰고 힘껏 싸워 이를 패주시키고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많았다. 양정이 신숙주의 지휘를 어기고 임덕정으로 하여금 먼저 진군하여 스스로 하다리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 임덕정의 군사들이 양정의 군사들에게 길이 막히게 되어 진군할 수가 없었다. 사지에 이르러 임덕정이 경기 100여 명을 거느리고 먼저 진군하니 오익향이 5천의 길이 험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 양정을 따라 진군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남다른 공을 세워 속죄하고자 해 50여 기를 거느리고 임덕정을 따라갔다. 29일에 양정이 임덕정 등의 나머지 군사를 아울러 거느리고 지름길로 회령에 돌아왔다. 박형 등이 모리 안을 공격하는데 임덕정이 이르지 않아 곧 남나귀를 격려하면서 곳곳에서 비를 무릅쓰고 고전하였다. 30일에 정군사들이 회령에 도달하였 수 있었으나 임덕정은 여포, 하아안, 하주, 버린을 공격하고 강물을 따라 내려와서 아치랑기에 이르니 저기 곳곳에서 요격함으로 산길을 따라서 오는데 오이창의 화살에 맞아 도주하다가 죽었으며 땅이 진창이 많고 비도 또한 그치지 않았다. 30일에 수주 고성에 이르니 서쪽으로 종성과의 거리가 50리였는데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으나 군사들이 스스로 놀아서 밤에 흩어져 회령 종성 옹성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신숙주가 제장과 더불어 강을 따라 병사들을 포진시켜 응접하였다. 9월 초 4일에 임덕정이 길주 판관 하숙부와 군관 이중결 홍계용과 군사 5인을 데리고 종성으로 돌아왔는데 군사로서 돌아오지 못한 자가 20여인이었다. 곽연성이 허수라 하 중동량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많았으며 29일에 전 군사가 회령으로 돌아왔는데 군사로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상동량 박가비라의 수십 집뿐이었다. 회령 성저의 아모카 올롱초와 수주 이하에 사는 야인들이 옛날같이 편안하게 거주하였고 혹은 종군하여 향도가 된 자가 있었다. 신숙주가 양정, 임덕정, 오익창 등이 군율을 어겼다고 하여 상사에 자책하기를 신이 처음에 양정 등이 혹시 진군하다가 퇴각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각각 그 나가는 도리의 원건과 허미와 불악의 다소를 지도하를 보고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3년 오신하였는데 또한 각각 맹세하는 글을 만들어 거듭 써서 내려주도록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양정이 먼저 주의를 어겼고 임덕정, 오이창이 경솔히 진군하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질은 실로 신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신이 다시 오진을 수행하면서 제장에게 수할 방략을 나눠주고 서울에 돌아가서 대제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행첨지중 지원사 홍일동을 함길도 선인사로 삼고 종부 소윤 신면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다. 어차로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지금 경의 계본을 보니 심히 기쁘다. 경이 부서를 나눈 것이 저기하였으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길을 나누어 깊이 들어가 적의 불혈을 불태워 없애어서 변방 백성들의 해묵은 분한을 능히 씻었으니 이정의 공만이 어찌 홀로 홀용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경은 양정이 영을 어겼고 임덕정이 군율을 어겼다 하여 상장하여 자책하지만 그러나 한번 이기고 한번 지는 것은 병가의 헌한 형세이니 어찌 좋게 계의하겠는가. 경이 이미 전 군사를 데리고 개선하여 돌아왔으니 위험이 북방에 떨치어 나의 뜻에 부용하였는데 어떤 일이 이와 같이 좋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특별히 선의사 홍일동을 보내어 경에게 표리 3벌을 홍윤성에게 표리 2벌을 내려주고 또 표리 15벌을 내려주니 경이 그것을 제장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경등에게 잔치를 내려주니 경이 제장과 더불어 한번 즐기도록 하라. 농공행상 엄마당이 경이 보고하기를 기다리겠으니 경은 천천히 이 일을 하고서 오도록 하되 반드시 순수할 때까지 행할 필요는 없다. 양정의 죄는 진실로 다스릴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다른 여의 공신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북방의 직무를 한 공도 많은 까닭에 내가 이미 그 공을 기록하고 그 죄를 용서하였으니 경도 마땅히 그를 풀어주도록 하라. 경의 아들 신면이 경을 뵙고자 함으로 영마를 주어 내려보내어서 어버이를 보살피려는 뜻을 이루게 하니 경은 나의 뜻을 알라 하고 또 종이의 끝에다 쓰기를 경이 비록 나를 보고 웃었지만 나의 박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쪼개어서 술잔을 만들어 지극한 정을 보인다 하였다. 그보다 앞서 임금이 홀로 신숙주를 극태전에서 인견하고 정토할 계책을 결정하던 날 담장 아래 심은 박이 바야흐로 등굴이 지니 신숙주가 술에 취하여 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아뢰었다. 이러한 연구 때문에 이를 희롱한 것이었다. 또 유시하기를
이미 승리하였다고 교만하면 반드시 나태해질 것인데 이것이 적들이 우리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면 대군이 이미 들어왔으므로 저들이 반드시 방비를 넣어줄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경은 반드시 이를 생각할 것이니 내가 어찌 여러 말을 하겠는가. 며칠 밤 말을 쉬게 하였다가 홀연히 다시 정복하되 경기로 정광석화처럼 유린한다면 적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거의 수십 년간 다시 세력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경이 다시 잘 생각하여 온전히 계책으로서 움직이라 하고 어스로 종이의 끝에다 쓰기를 나에게 구애되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나는 단지 그 뜻을 보일 뿐이다 하고 또 유시하기를. 영북진의 일은 경은 어떤 모양으로 포치하는가? 이곳은 바로 요회진이 모름지기 마당이 급히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다. 경이 마당이 임의대로 시행하고서 뒤따라 계달하도록 하라 하고 어찰로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어찌하여 신숙주의 지위를 어기고 임덕정으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경이 진실로 책임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경은 다른 예의 공신이 아닌데다가 또 오랫동안 북방을 진노하였으니 경의 고생한 것을 생각하여 지금 비록 군율을 어기었더라도 내가 어찌 허물하겠는가. 이에 특별히 손이사를 보내 경에게 표리 2벌을 내려주고 또 잔치를 내려주며 경의 공을 기록하여 경의 죄를 용서하니 경은 그것을 몸받으라 하였다. 삭방은 북방이고 동하는 동쪽에 있는 문명의 나라고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곧 신부는 대궐에 드나드는 일정한 하예에게 병조에서 내어주는 문표이다. 봉이는 창칼 같은 무기를 말한다. 치중은 군사의 가볍고 무거운 짐이다. 요격은 도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치는 것이다. 미격은 뒤에서 치는 것이다. 향도는 군대를 인솔해 가는데 길을 인도하는 관원이다. 삼령오시는 3번 호령하고 5번을 거듭 말합니다. 곧 군대에서 되풀이하여 자세히 명령합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1일 갑친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도 채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신숙주의 정벌이 이미 성공하여 변경에 걱정이 없어졌으니 심히 가상한 일이다. 건주이들이 본래 저들과 상관이 있으니 그들을 옛날과 같이 무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본처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 만포에 이르거든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르니의 야인이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을 침범하여 화란을 자취하였다. 저들이 비록 혹시라도 왕래하여 간사하게 하는 말을 듣고서 믿지 말라. 만약 내두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붙여서 살도록 용납하지 말라 하라. 그러나 건주인들이 반드시 두려워하거나 또 노하며 혹시라도 변방의 현단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더욱 수비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1일 을리후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푸니 좌참찬 황수신, 우참찬 성봉조, 이조판사 구치관, 병조참판 김질, 이조참판 이극감 등이 시식하였다. 함길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어 절제사를 둘 것을 의논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어차로 신숙주에게 유시하기를. 본도는 남북으로 너무 길어서 이른바 미대부도라는 것이다. 나는 남도 북도로 나누어서 단천 이남을 남도로 하여 감사가 도절제사를 겸임하게 하고 북도는 도절제사가 감사를 겸임하게 하여 두 대장으로 하여금 서로 구원하고 협력하게 하여 안으로 실하고 정복을 쉽게 하고자 하며 또 오진이 크게 중하고 내지가 허약하기 때문에 불영 이북을 그 도로 하여금 감령을 배령에 두고 경성 이남을 일도로 하여 감령을 길주에 두고 각각 도절제사를 두어서 서로 성원하게 하되 감사는 옛날과 같이 두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책이 가지 않으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또 갑산이 심히 허약하니 경은 급속히 포치하고 머물러서 기다리다가 내가 명하거든 곧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미대부도는 꼬리가 커서 흔들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처리하기 힘든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검한승 부윤 이자가 시를 지어 북방에서 첩보를 드린 것을 하리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수를 올리도록 명하고 묻기를 나이가 얼마인가 하니 이자가 말하기를 69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구치관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경들과 더불어 함께 이만한 수를 누려야 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문과의 최경지 등 20인과 무고의 문맹손 등 1813인에게 급제를 내려주었다. 그때 무고에 시험을 치른 자가 많아서 3000여인에 이르니 명하여 8곳에 나누어 시험 보게 하였는데 투하한 야인들도 시험 치르기를 청하니 또한 이를 허락하였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충순관에 나아가서 이조판사 구치관 병조참판 김질 이조참판 이것감 도승지 승임 우승지 한계희 등을 불러 관리의 제수를 의논하여 김길통을 인수부위원으로 김연지를 대사원으로 낭삼파 장가루를 첨지중 초원사로 최경지를 사관원 정원으로 삼고 성균 직강 이숙감을 파직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도질제사 한명의 도질제사 황석생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오는 이두리를 접대하였다는 계보는 이미 자세히 알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겨우 모련이를 정복하자마자 또 건주인들을 박하게 대접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하는 물건이 있거든 비록 그 요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너무 조금 주어서 그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 그 후로 이만주, 범찰, 동창 등의 아들이 만약 오거든 마땅히 구례에 의하여 면포를 적당히 주고 그 가운데 와서 긴급한 성식을 고하는 자는 비록 추장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체로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충순당에 나아가서 왕세자가 내종친 부마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 친공신들을 거느리고 풍정을 드리고 치사하기를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북방을 평정하고 들어온 오랑캐들을 다 섬멸할 길이 태평한 정치에 이르게 하여 조종의 업을 튼튼히 하게 하시니 신등은 경사스럽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천세수를 올립니다 하였다. 예가 끝나자 왕세자가 수를 올리고 양릉대군 이제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중주원사 홍달손 우잠찬 성봉조 등이 차례로 수를 올리니 연탁 하나를 종친과 시위군사들에게 하나를 의정부에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인순부위원 김길통과 행상호군 이흥득에게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연산관 밖에 내봉부를 쌓고 군사를 보내어 지키고 파수한 한 일을 살해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모가 참으로 기뻐 능히 무수하기를 돈독히 하시니 황은이 크고 넓어서 어찌 감명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난익의 정을 특별히 더 하시니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고 되시는 외람되게 용렬한 작품으로서 오로지 장성한 시대를 만나 일찍이 뒷끝만한 공효도 없었으며 오직 조공하기에 삼갈 줄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비가가 혼돈을 일으켜 원수를 맺어 멧돼지처럼 함부로 달려들어 막힘이 없었어 매양 사신의 일행이 왕래할 때를 당할 적마다 그들이 기회를 엿볼 것을 예측할 수가 없고 천자에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번거롭게 황제께 호소하여 아뢰었는데 어찌 밝으신 자애로서 신산을 곡진하게 하시어 이에 둔치고 파수하는 보를 설치하고 방어군을 보내도록 허락하시리라 탓하였겠습니까? 흉하고 더러운 무리들의 사람을 혼동시키는 업무를 자세히 알아 문득 믿지 말도록 하시고
신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허물을 어리석다고 경계하시고 옛 법규를 따르도록 하시니 이와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전구에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의 의지심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하시고 덕이 자신을 생육하는 것과 같이 하시던 때를 삼가 만나서 사이를 덮어 한 집안으로 삼으시고 그 중에 계시면서 만리를 내다보시어 드디어 패복으로 하여금 남다른 사언을 우악하게 입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맹세가 자선에 이르도록 더욱 번병의 소임을 경건히 지켜 아름다움을 부로와 함께 하겠으며 송도하는 정성을 갑절이나 다하겠습니다 하고 방면표에 이르기를 천심이 지극히 인자하여 깊은 고뇌를 특별히 더하시니 토기가 비록 박하지만 우라지 조그마한 정성을 표할 뿐입니다. 삼가 황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40일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잡생마 1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심히 허술하고 명반도 또한 적지만 중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어 구버 향상의 의례로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은 50년, 문어 150미를 바칩니다. 하였다. 황태우의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고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하다.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은 이르기를 높이 저 위에 계시어 일찍부터 빛나는 명성을 들리게 하였고 황제의 유물을 가까이 두시어 홍운을 널리 베풀어 주시니 총회와 무수가 이미 이곳에 이르러 가슴에 새긴들 어찌 다 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본병의 자리를 외람되게 이어받아 다만 술집에 부지런하였을 뿐입니다. 근래 야인들과 사이가 나빠져 자주 변방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므로 이어서 저희 나라 사신이 입주하는데 혹시 길을 막을까 염려하여 이에 빈번히 부주하였습니다. 깊이 두렵고 황송한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어찌 깊은 자애로서 조그마한 정성을 곡진히 살펴서 이미 방어하여 지키는 보호를 설치하셨으리라고 뜻하였겠습니까? 밝게 하르심이 주무하시며 또 한 사람을 혼동시키는 흉한 음모를 다 이루시고 밝은 윤음을 힘써 내리시니 온 나라가 모두 감격하며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께서 황제의 명을 순종하여 받드는 뜻에 오로지 하시고 황제를 도와 정치를 하는데 공이 두터운 때를 삼가 만나서 소방의 사대하는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상의 먼 곳까지 무수하는 인을 본받으시어 드디어 잔약한 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남다른 은혜를 받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중륜의 노래를 화답하여 드리며 항상 천년토록 수화식에 추원하겠습니다. 하고 예물은 백세저포 15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다. 술직은 제후가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황제에게 보고드리는 것을 말한다. 중류는 황태자가 황제의 뒤를 이어 덕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중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진과 영중주원사 홍달순 이조판서 고치관 호조판서 조성문 병조참판 김질 이조참판 이극감 내금이 현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조성문 이극감에게 비파 각각 한 개를 양녕대군 이재 임영대군 이구 영영대군 이염 홍달순 구치관에게 매 각각 1년씩을 내려주고 또 내금이 겸사복 등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7일 경연 첫 번째 기사 사관 박인이 본원의 은혜를 가지고 아뢰기를 조득인은 그 조부 조진이 장주에 연좌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대간의 직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지형조사에 제수하시니 신등은 불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만약 조득인을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등용한다면 이 직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박인이 다시 아뢰기를 조득인은 감찰로도 또한 제수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직을 제수하시니 도관은 비록 대간과 비할 바는 없지만 또한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이므로 신등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동부승지 홍응에게 이르기를 간자의 조등인이 집내가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됨을 보니 쓸만한 인재였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바르면 희생으로 쓰지 않겠는가. 근래 언관들이 매양 세계를 논하니 그 불통함이 심하다 하였다.
도가는 초기에 형조에 속하는 낭천의 하나이다.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집례는 제양 때 두는 임시벼슬 홀기를 읽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창컨대 전조의 법에 의하여 국학의 구제인 대학제, 논어제, 맹자제, 중용제, 예기제, 춘추제, 시제, 서제, 주역제를 두어 대학제에서 주역제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올라가게 하되 매양 한 책을 읽기를 끝마쳐 그 내용의 뜻을 훤하게 통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본조의 월강에 때로 성균관, 당상, 학관, 대관과 더불어 그를 따라서 강하고 구명하여 반드시 가까이 통하고 구두를 정하게 익힌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다음 제에 오르게 하고 뛰어넘지 못하게 하여 올라가서 주역제에 이르러 이미 능통한 자는 동반서반의 제주를 헤아려 서용하게 하였다가 매 식년에 회시에 바로 나가게 하며 합에 가지 못할 때라도 식년에 또한 바로 나가도록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사세에 통하여 예기제에 올라가 이미 능통한 자는 생원, 진사, 유화김을 논하지 말고 나의 차례대로 하며 그를 따라서 강하고 구명할 때 만약 사정을 끼고 모람하는 패단이 있다면 식년에 쉬취할 때 예로서 논하소서. 매 식년에 강경할 때를 당하거든 사슬을 강하고 아울러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 이문과 또 오경 여러 사슬을 시험하되 자년, 5년, 묘년, 유년으로 나누어 자년에는 예기, 좌전을 강하고 5년에는 서경, 춘추, 송은, 전류를 강하고 묘년에는 시경, 강목을 강하고 유년에는 주역, 역대, 병류를 강하고 그 중에서 오경과 여러 사슬을 아울러 강하도록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예의에 의하여 분수를 주되 별시의 강경인 경우에는 시기에 임하여 취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구제는 공민왕 때부터 있던 성균관의 경학을 공부하던 제이다. 오경 사서제로서 역제, 서제, 시제, 춘추제, 예제, 예제의 오경제와 논어제, 중용제, 맹자제, 대학제의 사서제를 말한다. 유학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말한다.